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코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간단한 매매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지지나 저항력이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둔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수익성 있는 매매 방식이니 참고해 주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해당 내용은 다시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셔서 찾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세팅할 이동평균선은 SMMA입니다. SMMA 중에서도 7일선과 30일선을 이용할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7일선과 길이가 7일선 그리고 30일선. 자, 우선 7일선입니다. 영상에서 이제 차트에서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7일선이고 30일선은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우선 7일선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SMMA 7일선은 급격한 추세에서 지속적인 지지나 저항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격한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나 이제 하락 추세가 급격할 때 이 7일선을 보통 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7일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외 다른 추세를 봐도 이제 조금 조정다운 조정이 아니고서야 급격한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이 7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일선을 타고 가다가 자세히 보면은 7일선을 그렇게 잘 터치해주지 않다가 첫 터치를 했을 때 이제 강한 추세 지속성을 보이는데 추세 지속성이라면은 당연히 이전 추세가 지속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상승 추세에서는 그러니까 7일선을 이제 터치 안 하다가 한번 터치했을 때 상승 추세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반대로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상승장이라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도 급격한 하락이 나온 후에 7일선을 빨간색 선인 7일선을 터치한 이후에 추세 지속성 때문에 숏으로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30선입니다. 30선은 이제 파란 색깔 선이죠. 30선인 파란 색깔 선은 언제 쓰이냐? 여기도 추세 중에서 이제 눌림에서 지지나 저항력을 보여주는데 7일선이 제가 급격한 추세라고 했죠.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짧은 되돌림에 지지나 저항을 캐치해주는 게 7일선 빨간색 선이라면 30일선 파란색 선은 추세 진행 중에 조금 더 조정다운 조정, 즉 깊은 조정이 나올 시에 이제 터치를 한 후에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 라인까지는 일단 7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후에 31선 파란선을 터치했죠. 파란선을 터치한 이후에 이 또 추세를 또 이어나가는 걸 보이죠. 즉 이제 7일선은 급격한 추세 1번 그리고 얕은 조정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7일선에서 영향을 받고 30일선은 이제 긴 추세 좀 급격하지 않고 느긋한 추세 그리고 조정다운 조정,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올 때는 이 30선에서 터치를 받고 추세를 지속해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매매에서는. 매매 방식은 4시간 봉을 활용하며 단타입니다. 모순적이죠. 4시간 봉을 활용하는데 단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목표가 같은 거를 길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4시간 봉 보통 아시고 있는 듯이 스윙이나 장타에 이용하는 타임프레임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단순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단타로 쓸 겁니다. 절대로 이걸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7일선 특성상 7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은 이후에 처음 7일선을 터치할 때 추세 방향으로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자, 일단 7일선 타점만 한번 볼게요. 여기 추세가 이어지죠.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하게 7일선을 터치하는 경우가 이쪽이 처음입니다. 이쪽 처음이면 이 7일선 터치하는 순간에 롱을 잡는 겁니다. 추세와 똑같이. 자, 여기 롱을 잡고 여기도 추세가 이어지죠. 추세가 이어진 중에 처음 7일선을 터치하는데 롱을 잡는 겁니다. 타점을 다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할 수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7일선을 오래 터치해주지 않는 경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추세와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봐도 대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자, 물론 손실 타점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추세가 이어지다가 7일선을 터치를 거의 한 여기부터
한 달간 안 해줬죠. 7일선 터치하지 않고 한 달간 상승을 주다가 첫 7일선 터치한 이후에 이제 추세 지속성의 방향으로 진입. 최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조정장에서도 보면 한 달가량 7일선 터치 안 하고 올라가 주다가 첫 7일선 터치해서 진입. 짧게 보는 거라고 했죠. 거진한 전고나 전저를 목표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진입 가능하고 여기서도 진입 가능하죠. 여기선 손절이 낮겠죠. 여기서도 7일선 터치 이후 전저까지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적용이 되냐? 당장 최근에 있었던 타점을 봐도 적용이 되죠. 7일선을 거진 한 15일 정도 터치 안 해주다가 첫 터치였죠. 얼마 전에 어제였군요. 어제 7일선을 첫 터치하고 이후에 반등이 전 고까지는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죠. 최근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선 터치했죠. 터치 이후 추세 지속. 여기도 터치 이후 추세 지속. 자, 일단 1번 규칙은 7일선을 오래 터치하지 않다가 처음 터치해주는 시기에 추세 지속의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한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7일선에서 타점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타점이 또 7일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진입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쓴 이동평균선은 다시 쓰지 않는 거예요. 즉 이제 30일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타점은 여기랬죠. 여기서 이제 7일선 타점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는 전고까지는 이제 익절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다시 7일선을 터치했죠. 여기는 진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이전 추세에서 7일선 타점을 이미 줬기 때문에 타점을 줬고 다시 타점을 줘도 7일선에서는 진입하지 않는다. 31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1선에서 추세 지속성으로 이제 다시 롱 진입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7일선 터치하고 익절하고 31선 터치하고 익절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7일선이 31선보다 익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31선에서 롱을 진입하는 거면은 진입 시 목표가를 7일선보다 조금 낮게 잡거나 아니면 진입 비중에 하향 조정을 해주면은 중장기적으로 시드가 이제 자금 리스크 관리가 훨씬 좋아요. 이게 31선에는 7일선에서 진입한 비중보다 낮게 잡는다. 혹은 익절가를 조금 이제 낮게 잡는다. 이거 두 개의 방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첫 7일선 터치 이후에 익절 줬고 그 다음에 7일선을 계속 터치해줘도 진입하지 않습니다. 31일선을 터치해준 이후에 여기서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표를 저는 전고까지 안 잡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고까지 여기서 익절가를 물론 줬지만 저는 전고까지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선 확률이 낮습니다. 7일선에서가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31선을 이제 뭐 전고까지 잡더라도 7일선에서 진입했던 거에 비해서 비중을 줄여서 하거나 혹은 익절가를 조금 낮게 잡았겠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 하락 추세라고 치면은 여기서 일단 손절이 나갔죠. 일단 여기서는 7일선에서 안 됐다. 그러면 31선에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7일선에서 익절하고 그 다음에 31선에서 이제 다시 같은 추세 지속의 방향으로 타점을 진입할 수도 있지만 7일선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31선에서 진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아까 타점 말씀드린 부분이죠. 여기서 7일선 한번 진입한 이후에 아쉽게도 추세가 좀 길게 이어져서 7일선 진입 타점이 많았지만 원칙대로 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다시 7일선에선 진입하지 말아주고 31선을 처음 터치할 이 시기에 진입해서 그러니까 제가 비중을 줄여주랬죠. 물론 기다렸으면은 전고까지는 익절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단기 타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절을 터뜨려 주든 간에 절대 이렇게 긴 시간을 단기 타점에서 기다리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선보다 익절 타점까지 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게 낫죠. 혹은 익절 목표가를 줄이던가. 여기서도 보면 7일선 숏 타점이죠. 이후에 7일선 타점들이 많이 나와도 무시해주고 30일이 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재진입하는 겁니다. 이후에 30일이 한 번 더 와도 진입하지 않아요. 여기는 다시 보는 겁니다. 행보를 길게 준 이후에 추세를 지속하는 거 이외에는 타점을 진입하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이제 여기가 2022 상반기의 횡보 차트죠. 여기서도 볼게요. 횡보에서도 적용이 되는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7일선을 타고 길게 올라가다가 첫 터치가 여기죠. 여기서 전고까지 롱 타점, 익절이죠. 전고를 보통 익절가로 잡으니까 이후에 다시 7일선을 이쪽에서 터치하더라도 진입하지 않고 31선 파란선까지 오기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롱 진입이겠죠. 또 이후에 한 번 더 올림을 줍니다. 여기서 또 익절을 하면 되겠죠. 다시 여기서도 7일선 첫 터치가 여기네요. 여기서 숏을 잡고 숏은 전고까지는 당연히 가졌겠죠.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고까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막 뭐 이게 그게 되냐, 수지타산에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4시간 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퍼센트가 이렇게 짧은 퍼센트 구간인데도 에라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4%에 좀 가까운데 즉 짧게 먹는 겁니다. 당연히 단단히. 손절이나 익절, 프로핏하게 스탑로스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일선 터치한 이후에 다시 7일선 타점이야도 기회를 잡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합니다. 여기는 하방 추세 지속을 크게 길게 안 해줘서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손절이라 보는 게 맞죠. 확실하게 30일선도 추세 지속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46,000을 뚫었을 때죠. 여기가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이쪽에서 7일선 타점이 많이 나왔죠. 한번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 7일선 타점이 계속 나와도 진입하지 않고 다시 눌림에서 30일 타점을 줄 때 여기서 진입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타점을 봤으면 여기 7일, 30일로 타점을 두 개 봤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익절로. 여기 하방 추세 지속도 7일선 진입 안 하고 31선에서 진입. 조금 눌림을 반등을 조금 세게 주긴 했지만 결국엔 놔주긴 놔줬죠. 여기도 긴 추세죠. 여기는 자 7일선을 거의 5월 5일부터 한 일주일가량 터치를 안 했네요. 7일선을 이제 처음으로 터치한 여기죠. 여기서 전저를 목표로 숏을 진입, 익절이죠. 이후에 아무리 많은 7일선 타점이 나도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30일 처음으로 닿았을 때죠. 이쪽에서 숏을 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짧게 보고 익절할 수 있었겠죠. 또 긴 추세 마찬가지입니다. 긴 추세에서 7일선을 이쪽에서 터치했다고 진입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익절이긴 하니까. 여기서도 터치했다고 보면 여기서 처음 터치했다고 봤다면 여기서 숏 진입을 했겠죠. 7일선 닿았을 때 저까지는 와줬고 이후에 다시 파란선인 여기 이제 7일선 타점이야도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파란선 31선을 다시 터치해줬을 때 추세 지속을 보여주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하고 금방 말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백테스트를 한 거예요. 에라 자잘하게 타점은 다 보진 않았지만 많은 타점인지 그냥 가시적으로 되게 잘 보인 타점들은 21년부터 다 같이 보면서 넘어왔거든요. 이게 7일선을 오래 터치해주지 않을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7일선을 터치 안하고 추세를 지속해줬거든요. 굉장히 7일에서 이제 추세 지속, 30일에서 추세 지속, 이게 강했죠. 그 다음에 여긴 조정장이어서 손절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7일선 타점은 보면은 또 익절을 많이 줍니다. 30일 타점도 여기서 7일 반등, 30일에서도 반등을 주긴 주죠. 자, 제일 최근에도 안 보면은 여기서는 완전히 손절일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게. 여기서도 익절이겠죠. 7일, 30일. 7일에서 반등, 30일에서 반등. 7일은 전 고까지 가줬죠. 여기서도 추세 있었네. 여기 FTX죠. FTX 파산. FTX 파산할 때 7일선 터치 안 해주면서 추세 지속하다가 여기서 7일선 터치해줬죠. 만약 여기가 너무 노이즈가 강하다고 판단해서 여기 7일선 터치 안 한 셈 치고 여기서 7일선 터치한 셈 쳐도 추세 지속을 해줬죠. 그 다음에 31선. 여기는 31선은 손절일 수도 있겠네요. 31선 닿은 이후에 분명히 하방으로 추세 지속을 조금 주긴 했지만 그 크기가 미약하죠. 추세 지속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만약 봤으면 손절이었겠네요. 자, 그 다음 최근의 상승장
제일 최근이죠. 자, 일단 상승장이 올라왔고 추세 지속을 오래 해줬죠. 자, 여기 7일선을 1월 12일에서 1월 16일 거의 한 4, 5일 정도 4, 5일 만에 4시간 봉상에 7SMMA를 터치해줬습니다. 여기서 전고까지는 당연히 익절을 줬죠. 보세요. 7일선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세 지속을 보일 때. 그 다음에 7일선 타점이 많이 나오죠. 7일선 여기 타점 나오고 타점 나오는데 진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30일 타점 나올 때 31선이 여기죠. 여기서 진입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타점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30일 톤절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7일선 타점을 익절시켜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3월 17일 5시 기준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는 게 3월 17일 5시 기준으로 7일선 타점은 나왔고 이미 진입할 분들은 진입했을 겁니다. 거의 익절을 다 해준 상태고 만약 여기서 본절을 만약에 지금 목표가를 이 전고 꼬리로 잡았으면은 아직 익절은 터치해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만약 터치해주지 않고 본절까지 내려간다면은 본절 로스를 걸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손절 라인을 잡고 터치해주지 않는 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타임프레임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이제 일봉이나 주봉의 캔들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목표가를 거의 끝까지 왔다가 다시 본절까지 오는 거는 캔들로 치면은 리버스 망치나 그런 캔들이 되거든요. 즉 이제 하방향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본절까지 왔을 때는. 그렇게 본절에 왔으면은 에라 8, 90%는 손절을 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절에 오면은 그냥 본절 로스로 걸어주고 털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되고 30선 타점이 나온다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줄이거나 목표가를 낮게 잡아서 또 진입해보면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의 개요입니다. 매매법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평선, SMMA 7일선과 31선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이론도 7일선 터치 이후 다음 7일선 타점들은 다 무시하고 31선 터치 때 진입, 그러니까 7일선 진입, 31선 진입 이렇게 한 번에 두 번씩 나올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이평 지지 저항을 이용한 매매법이라서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제가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이게 타임프레임이 4시간 봉이다 보니까 기다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진짜 안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타점을 오래 기다리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매법이고 제가 이제 또 따로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실매매 채널 실매매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일단 프롤로그 2편까지는 다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실매매 영상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 요즘에 상담이 많아가지고 일단 한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제가 실매매 영상을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실매매에서 조금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면은 실매매 채널에서는 실전적인 부분을 조금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그 채널에서도 분명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채널 준비 전까지는 이 채널 한 일주일 정도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 거고 실매매 훈련소에 일단 조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매법 검정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